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의 행정법을 마구마구는 아닌가요? 자, 차근차근 시나브로 거북이 발걸음처럼 살짝살짝 여러분의 실력을 그래도 뒤로 빠지게는 안 해요. 자, 유지하거나 더 높여주는 매일매일 습관처럼 하는 매일 행정법 정의정입니다.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행정법 한다, 행정법 잊어버리지 않는다, 행정법 아이고 잘하는 거 좋잖아요. 요즘에 가면 갈수록 자, 전문직으로 각광받는 공무원 아이고 뭐 뉴스에서 떠들어갖고 공무원 뭐 대우 안 좋다 뭐 한다 하는데 뭐 영원히 대우가 안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뭐 조금 더 대우가 좋아지고 하면 아마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람차고 좋은 공직 생활도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매일매일 습관처럼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한번 가보자고요. 자, 24년 공무원 7급 문제요. 자, 공법상 당사자 소송. 이거 뭐 정리 좀 하죠. 자, 당사자 소송. 자, 행정에서 사후적 구제 수단에, 물론 사후적 구제 수단에 사전적인 행정절차법을 대표적으로 배우지만 사후적 구제 전보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쟁송제도 있어요. 전보제도는 손해배상, 그 다음에 손실보상. 자, 우리나라는 이 체계를 공법 시스템에서는 씁니다. 하지만 사법 시스템에서는 이와 달리 사법 시스템에서는 사법에서는 오로지 손해배상만 써요. 이것만 존재합니다. 손실보상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적법했을 때 피해 발생 손실보상, 위법했을 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불법까지 오셔야죠. 그러면 쟁송제도 두 가지죠. 원래는 행정소송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하기 전에 전심 절차로서, 전치 절차, 말은 이렇게 다 쓰죠. 전치로서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씁니다. 자, 이거 헌법에 107조 3항에 가보면 근거가 마련돼 있어요. 자,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를 하는 이유는 요거 임의적 원칙이고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필수적 전치랍니다. 전치를 하는데 이거는 좀 암기하셔야죠.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 정지, 공무원인데 교원인데 징계받았다, 소청심사 반드시 해야죠. 그 다음에 아이고 국세, 관세, 그 다음에 주세,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행정심판 전체에만 소송할 수 있다. 감사원 변상금 재결까지 받아야 소송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재결까지 받아야만 소송할 수 있다. 이 5가지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웬만하면 임의적이다 모르겠으면 임의적 띄우세요. 자, 이렇게 해서 비공개 절차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서면이나 또는 구두 중에 선택사안이죠. 선택 심리합니다. 선택 심리 어느 걸 우선으로 한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문 재판 또는 대량 반복적으로 나오는 재판을 하기보다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전문적 심의 이런 것들, 대량 반복적인 행위는 먼저 필터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소송 그런 다음에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공개 재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구두 심리가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서면 심리합니다. 심리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 재판을 하면서 원칙은 구두 심리하고 예적 서면 심리하는 것. 자, 행정 소송은 법원에서 재판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 법원 중에 행정법원 대표적으로, 자, 우리나라에서 행정법원이 가정법원 옆에 전국구가 하나 있어요. 하지만 전국 단위로 지역마다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에는 지방법원 본원에 가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행정법원이라고 따로 둔 게 아니라 그냥 행정재판을 하는 법정이 따로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나라가 크고 뭐 돈이 많고 해가지고 행정법원을 지역마다 따로 두면 좋은데 그건 아니에요. 전국구에 해당하는 과천시 옆에 가정법원 옆에 있어요. 그 법원은 전국구고요. 나머지는 지방법원, 거기서 합의부 이런 데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법원에서 행정사건을 전문적으로 재판을 하는데 여기에 일반법으로서 행정소송법이 있고, 이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포함한 항고소송이죠. 항고소송, 여기를 취소소송 포함해서 무효등 확인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또 당사자소송. 그래서 요 두 개를 우리는 뭐라 한다? 주관소송이라고 불러요. 주관소송은요, 주관적이다 이런 거 뭐 어느 정도 맞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익이 있는 자, 누가 이익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다 그랬지 당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고는 안 했어요. 제3자도 이익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에 반해서 민중소송, 그 다음에 자, 기관소송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요, 자,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법 취지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객관소송이라고 불러요. 객관소송은 법률의 근거가 마련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 소송은 누가 소송하는데요? 법률에 써 있는 사람만. 언제 하는데요? 법률에 써 있는 경우에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소송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선거, 투표, 주민투표 이런 소송을 대표적으로 많이 민중소송이라고 합니다. 선거, 투표. 그다음에 요거 기관소송은요. 지자체장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이렇게 싸움이 났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지자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기관소송이에요. 이거 아까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그래서 선거, 무투표, 주민소송 이런 말 나오면 이거는 다 민중소송이고, 이거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규정이 있고, 여기도 지방자치법에.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법률에 규정된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객관소송이고요. 이는 법률상 이익 있는 자라면 처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취소, 무효, 부작인데 그 중에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소 소송 중심주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됐고, 이게 대부분 풀세트예요. 여기서 뭘 빼고 넣고 하면 무효소송 되고요. 여기서 뭘 빼고 넣고 하면 부작위법 확인소송이 되고, 그다음에 당사자 소송도 마찬가지로 취소소송 중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 소송도 취소소송을 몇몇 조문은 준용을 하여 조문은 준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소송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사자 소송과 이렇게 얘기해요. 취소소송으로서 항고소송과, 여기 이렇게 세 개 들었죠?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은요,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타적이다. 이 말은 너는 너, 나는 나지, 이게 섞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 당사자 소송에서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있는데, 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원래는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대고 증, 감, 청구 소송을 합니다. 이게 보상금일 때만, 보상금, 증, 감 청구 소송 요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송은 처분이 있을 때는 당사자 소송을 안 해요. 유일하게 형식적 당사자 소송 하나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건 처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을 직접 취소하는 소송이 아니라,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라 처분에 대고 그다음에 더 주세요, 덜 주세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2천만 원만 더 주세요, 1,000만 원만 깎읍시다, 이 소송을 하는 거지 1억짜리 처분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는 항고소송, 취소소송을 대표적으로 행정처분 직접 다투는 거죠. 처분을 직접 다투는 거예요. 처분의 위법, 그다음에 제거, 이걸 다투는 소송에 뭘 제거한다? 공정력을 제거할 땐 취소소송, 공정력과 관계없을 땐 무효등 확인소송. 처분이 없죠. 근데 나와야 될 게 안 나왔으니까 부작위법 확인소송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소송은 완전히 서로 겹치지 않는데 형식적 당사자 소송 하나만. 거기다가 당사자 소송은요, 당사자, 주체 간에 하는 소송이다 보니까 여기는 행정청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주체가 달라요. 여기는 국가, 지자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국가, 지자체가 아니라 청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 상대방도 달라요.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하고 절차가 거의 흡사합니다. 당사자 소송에서는 물론 취소소송의 규정을 준용도 하지만 대부분 민사소송과 절차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가처분도 인정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취소소송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가처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당사자 소송도 위헌 결정을 받았고, 취소소송에서는 가처분 자체가 집행정지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최근에 판례하고 그런 것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상 당사자 소송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공포상 당사자 소송에 대해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이게 동일성이 깨지지 않는 한, 동일성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는 민사소송의 소변경은 금지된다가 아니라 됩니다. 이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갖다 씁니다. 바로 1번이 틀렸어요. 2번,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 이게 하나 있어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90일, 1년이에요. 민사소송은 좀 길어요. 그냥 그 민사소송 갔는데 이거 잘못하면 부적법 가까이 해버리면 바로 행정소송을 못하게 될 경우, 이럴 걸 대비해서 잘못 제기하면 이송해준다라는 판례가 존재해요. 따라서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걸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이 수소법원은 산소법원의 반대말이 아니라 담당법원은 이런 뜻이에요. 담당법원으로서는, 그러니까 민사법원으로서는, 당해법원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 소변경을 하도록 성명권을 행사해서 행정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리 판단해야 된다고 판시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심리 판단하니까 항고소송을 제기해서 그걸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을 때는 이송 조치를 한다든지 성명권 행사해서 소송을 이렇게 받아준다. 3번, 당사자 소송에 대해서 행정소송법에 따라 민사집행법 가처분에 관한 된다니까요. 민사집행법. 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안 아직 승인을 받기 전에는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 아니니까 당사자 소송해야죠. 관리처분 계획안에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처분이 되니까 당사자 소송하면 안 되죠. 항고소송이요. 어쨌든 당사자 소송이든 항고소송이든 공법관계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재건축 정비사업을 상대로 하는 관리처분 계획은 안을 다투든 승인을 받으면 처분을 다투든 다 공법관계고, 안은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당사자 소송밖에 없고요. 관리처분 계획안에 승인을 받으면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그때는 항고소송 가셔야 돼요. 그게 배타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당사자 소송이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조금 난해한 법 아닌가요? 뭐 쟁송 파트는 잘 안 하셔서 그런데 하다 보면 늘어요. 저랑 같이 하면 돼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꼭 마무리 잘 찍으셔야죠. 내일도 뵙겠습니다.